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램플리세이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램플리세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게이지드 히샥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벤카트는 뭐 논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 10% 내외 이하의 리커런스를 가지는데, 히샥스나 글래놀 디펙트가 있으면 리커런스 레이트가 67% 정도로 급증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 디펙트가 페일러의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특히 아스로스코피 프로시저 할 때는 이런 본 디펙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래놀 트랙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 모던 컨셉인데, 글래놀 트랙의 메디알 마진이 글래놀 위치의 한 84% 정도에 위치하고 메디알 풋프린트에서 18.4mm. 그래서 히샥스가 만약에 메디알로 익스텐션 돼서 이 글래놀 트랙의 메디알을 바이올레이션 하면 인게이지먼트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조금 도식화해 보면 히샥스가 글래놀 트랙의 안에 있으면 GT가 히샥스 인덱스보다 이렇게 크면 온이고 인게이지먼트가 되지 않고, 반대면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돼서 인서버티가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리얼 본 그래프트를 하고 반대로 포스트로 라테랄 쪽에 있는 디펙트를 채우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램플리세이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무려 이제 1972년에 ICL에 나왔을 정도로 사실 램플리세이즈는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제 오픈 트랜스퍼 인피리어 스펙트럼 포스터 캡슐을 데시스하는 프로세스 이미 소개가 돼 있고, 그때도 이미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오픈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별도의 프로시저가 되니까 그동안 많이 못 쓰고 있다가, 이 램플리세이즈가 재발견된 건 스코프 프로시저가 이제 광범위하게 되면서 벤카트 플러스 램플리세이즈를 같이 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23명 환자를 대상으로 2명의 리커런트만 있었고, 이것들 시그니펀트 트라우마가 있을 때만 다시 빠졌다, 컴플리케이션 없고 모션 로스 없다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마 비슷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 마진 쪽에 조금 가까운데 그 로테이트 커프형으로 큰 앵커를 좀 받고요. 가능하면 한 6개 정도의 스트랜드, 그리고 히샥스 리전이 크면은 보통 2개 정도의 앵커를 위아래로 좀 받고 포스를 뜨고, 인피리어 레이블럼이 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미리 아래쪽에 벤카트는 조금 실을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시스를 하면서 뒤쪽에 이제 텐션을 보고 꽉 조여서 이렇게 윈도우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은 조금 미리 실을 떠놓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픽세이션들은 히샥스 리전이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 리페어를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고, 다 해놓고 이렇게 휴먼 헤드 앞쪽으로 밀어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많이 돌아가지 않고 픽세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플리세이즈가 좋은 점은 뭐냐? 저희가 이제 항상 갖게 되는 알로월스나 이제 코라코이드 트랜스퍼 같은 이 라타젯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스코프로 데시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을 뗀다든지 메탈 픽세이션이나 아니면 그래프트 한 다음에 힐링이 안 된다는 그런 모빌리티가 없고, 코스트도 사실 그냥 스코프 프로시저 하면서 앵커 한두 개만 쓰면 되니까 코스트도 굉장히 싸고, 벤커트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고 수술 시간도 한 10분, 20분 정도 더 추가되는 정도. 그래서 굿인지는 모르겠는데 패스트하고 칩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반대로 단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제 포스트를 데시스 하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로스가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항상 꾸준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쪽에 이제 또 임피지먼트나 아니면 뒤쪽에서 잡는 그 체크형이 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슈피리어 페인이 좀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보면은 결국에 이제 머슬이나 얇은 텐던 부분을 이제 픽세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찢어지면서 이제 CT 아스로나 이런 포스터를 찍어보면 다이가 새는 그런 페일러가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컴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라타젯이나 본그래프트를 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세이프하지 않나라는 이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램플리세이즈라는 거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냥 한번 해보고 긁어보자 라는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시저가 됐다가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정말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2012년에 제비스 아메리칸에 아주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됐었는데, 2년 팔로우로 47명을 했는데 무려 98%가 스테이블한 숄더가 됐고, 68%가 리턴 투 세임 레벨, 리턴 투 플레이가 가능했다라고 되어 있고, 페일리어는 2%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한 케이스는 하이퍼 엑스트인 경우였다. 그리고 LOM의 DPC도 한 10도 정도의 슬라이트 리스트릭션밖에 없었다라고 아주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고요. 다른 논문에서도 보면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패시브하게는 한
한 4도 정도, 그다음에 액티브하게는 3도 정도, 포워드 플렉션도 한 5도 정도, 이렇게 미니멀한 정도의 LOM 로스만 있었다 하고 리커런스 레이트는 한 6.25%, 그것도 좀 하이 컴피티티브한, 좀 액티브한 페이션트한테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라타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 논문에서는 조금 높게 한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 포스테로 슈피리어 페인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레지듀얼 포스테로 슈피리어 페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떤 경우는 뭐 환자가 온도에, 뭐 클라이밋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고, 뭐 특히 좀 약간 피곤하거나 포스풀 무브먼트를 할 때 포스테로 슈피리어 페인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텐던이 뭐 잘 붙지 않고 파샬 힐링이 돼 있거나, 아니면 꼬맨 자리에서 뭐 이렇게 낫이 임핀지먼트가 되거나, 아니면 포스티어 레이블과 풋포인트 새로 생긴 데가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팔로업 CT 아수를 찍어보면은 뭐 논문에 따라 틀린데, 어떤 논문들은 한 75%의 힐링 레이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테이션 로스는 뭐 대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논문에서 페일러 레이트는 한 8.2%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고경환 선생님이 뭐 좋은 논문 발표하셨는데, 2022년 아스로스콥에 저희가 이제 벤카트 플러스 램프리세이지 BR 그룹하고 벤카트 온리 B 그룹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오프트랙이 되면 사실 램프리세이지라는 게 의미가 확 줄어드는데, 온트랙에서는 해보면 익스트라 로테이션의 문제도 거의 생기지 않으면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재밌는 개념이 레지듀얼 어프리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좋은 프로시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시스템 리뷰가 있었는데 12개의 페이퍼를 비교해봤고요. 먼저 그 페이퍼들 중에서 BR, 벤카트 램프리세주를 한 논문들하고 벤카트만 한 논문을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토탈 리커런스 레이트는 BR이 3.2%, 벤카트만 한 경우는 16.8%,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리비전 레이트가 리커런스 때문에 된 거는 BR이 한 1.7%밖에 안 되고, 벤카트는 한 온리만 한 8.5% 정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 논문에서 또 이제 이 BR을 한 거하고 라타젯을 한 거하고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리커런스 레이트가 라타젯이 7.0%, 그 다음에 BR을 하면 9.8%, 조금 유리하게 라타젯이 적었고, 근데 토탈 리비전 레이트를 해보면 3.7 대 5.7, 좋긴 한데 이제 시그니피컨스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스 때문에 리비전한 경우를 보니까 1.6 대 2.1%, 조금 좋긴 한데 유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인데, 이 라타젯이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높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한 8.6%, 그거에 비해서 BR, 벤카트 플러스 램프리세이즈는 컴플리케이션 한 0.5%밖에 안 돼서 굉장히 큰 유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같은데요. 작년에 시스템 리뷰가 나왔고 450 케이스의 라타젯하고 395 케이스의 BR, 벤카트 플러스 램프리세이즈를 비교를 해봤더니 리커런스 레이트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전제 조건이 힐삭스 뎁스가 한 10mm 이하인 경우에는 BR을 하나 라타젯 하나 리커런스 레이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데 라타젯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램프리세이즈보다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라고 변론을 했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왔고, 보면 이제 힐삭스의 뭐 뎁스나 사이즈도 케이스마다 다 틀리고, 글래노이드 본 디펙트도 다 틀릴 거고, 환자가 뭐 이렇게 에이지나 액티비티에 따른 ISI 스코어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스템 리뷰로 결론을 낼 수 없고, 이런 컷오프 밸류를 좀 미래에 좀 정확히 정해 주려면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램프리세주의 장점은 우리 F16 BMC처럼 싸잖아요. 경제적이고 뭐 부담 없고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램프리세주를 또 어떨 때 막 남발하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라타젯을 선호하는 분들은 또 뒤에서 이번 분들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런 짜잘짜잘한 것도 하지 말고 한 방에 끝판왕이 나와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램프리세이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플리멘터리 테크닉입니다. 이게 결코 뭐 라타젯을 대체하거나 중국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단지 글래노이드 디펙트가 아주 크지 않은 인게이징 힐삭스에서는 좀 도움이 되고, 벤카트 온리와 비교해보면 리디스오피아 레이트를 유리하게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도 별로 없는 프로시저라는 건지는 이제 저희가 검증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 특히 이제 본그래프트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컷오프 밸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인디케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있을 것 같습니다.